대한민국 부동산은 사기판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게 많습니다. 내일 당장 벌어질 것처럼 얘기하는데 10년, 20년 뒤에 벌어질 일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호재가 있고 지하철이 들어오고 무슨 상가가 들어오고 엄청나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지나고 보면 한 20년, 30년 뒤에 벌어질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되게 많더라는 거. 상가 투자하면 그냥 매달 월세가 1,000만 원씩 알아서 들어온다. 이런 개소리들을 해댑니다. 그리고 10몇 억에 분양받으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1,00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기는 커녕 공실로 비워져서 안 나갑니다. 미치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참 쉽지 않죠.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이걸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들키지 않는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냐가 그 사람의 됨됨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나라에서는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안 보이는 곳, 뒤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대놓고 사기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기만 안 걸려들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죠. 참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현실을 내보여주는 그냥 단편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온갖 폐악질과 사기와 조작의 끝판왕들이죠. 참 이런 무서운 시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를 전부 다 빌런으로 만들고 양아치와 쓰레기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어느 시점에 보면 피해자였던 내가 또 다른 가해자가 돼서 남들을 괴롭히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참 많은 고민들이 됩니다. 썩고 속이는 복마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는 중에도 내가 체크하고 확인하고 내가 나의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들은 분명히 필요하고 또 그런 것과 또 다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해야 될 나의 도리는 또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또 무조건 아무나 믿고 내 돈을 내 목숨 같은 돈을 다 퍼줘야 된다는 얘기는 또 아니고요. 나의 직장생활, 나의 일, 내 것을 좀 잘 다듬어 가야 되는 건 당연히 필요한 거죠.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어떻게 좀 추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도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 더 많은 고민, 더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혼돈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깡통 전세 늘어난다고 하고요. 다주택, 고소득자들의 파멸도 아마 늘어날 거라고 한답니다. 지금 기준금리도 지금 자꾸 인하하는 게 늦춰지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미국도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더 염려하고 더 우려스러워 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최소한 3, 4년간은 부동산 관련해서는 분위기를 띄우는 정책들을 내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다주택자들, 연끌족들 그냥 알아서 구조조정 되게 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조조정이 되는 거죠. 와르르 무너질 겁니다. 경매 폭증할 겁니다. 뭐 경매 물량이 좀 지나면 10만건 넘을 거라는 이야기도 많더라고요. 수도권에 있는 다주택자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가지는 거죠. 전세금 때문에 이때까지 버티고 유지되어 오는 건데 집값 하락이 심해지면요.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경기도든 서울의 저기 강북구 노도광이든 어디든 간에 이제 집값이 떨어지면요. 경매 나오면요. 뒤집어지는 거죠. 주택 가격이 30% 40% 떨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전세 대란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대출이 축소가 돼서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이미 지금 GDP 대비 가계 부채는요 100%를 넘어섰습니다. 연끌족들이 국가 경제 파탄을 몰고 온 거죠. 실물 경제가 이미 지금 최악입니다. 투기 부추에서 망가진 것들이 너무도 심하죠. 지금 이미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받아가지고 생활비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무서운 거죠. 어떻게 되려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대출을 5년 10년 갚다 보면 그들의 인생이 사기당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10년 이미 시작됐죠. 장기 저성장입니다. 과잉부채와 자산 버블이 되게 우리네 실물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죠.
실제로는 버블이 터져야 구조조정이 되어야 다음을 또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라가, 관련 업계가, 건설업계가, 그리고 언론과 대학 교수나 유튜브들이 다들 짜고 친 골칫입니다. 그들이 대규모로 공동으로 친 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간 거죠. 지금 주식시장도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데 또 두고 봐야 합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미국이 지금 예사롭지 않죠. 미국이 거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제2의 플라자 합의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3040들 연끌한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 죽으려고 한답니다. 왜냐? 미치니까. 답이 없으니까. 빚 갚는 게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지금 더욱더 우려하고 조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대학 교수든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 유튜버든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매우 우려스러운, 매우 무서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돈 많이 벌고 여유 부리고 되게 승승장구하고 살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매우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대출이 막히고 대출 축소되고 그러면 꽤나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신흥국들의 경기 침체가 거의 확정이랍니다. 전 세계가 유동성이 이때까지 너무 심했는데 이제는요 그걸 쪼아가는 거죠. 대출 없는 세상을 이제 만들어 간답니다. 은행들도 2027년, 2028년 되면 되게 힘들다고 하네요. 은행이 힘들면 기업도 힘들고 가게는 말할 것도 없고 무리하게 빚낸 사람들은 더 빡세진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가 터진다고 얘기합니다. 베트남이 될지 어디가 될지는 봐야겠죠. 그런 일이 터지면 한국이 괜찮겠냐고요. 연쇄적으로 같이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2027년쯤에 그런 아시아 외환위기와 같은 일이 터질지도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지금 그런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정신 차리고 살펴봐야 되는 거죠. 참 무서운 일입니다. 대출 줄이고 이자 올리고 그러면요 돈 빌리기 더 힘들어지고 돌려막기 했었는데 돈 빌리는 게 틀어막히면요 그 다음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안 봐도 뻔하다라는 겁니다. 꽤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좀 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삶이 극복되는 것 같습니다.